대한민국에서 음식점 하기가 이렇게 빡셉니까? 뭔 32개 중에 거의 한 10개가 또한 X이야. 자, 그래서 제가 흥미를 느낀 월드컵은 음식점 진상 손님 월드컵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뇌피셜인지 잘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음식점 진상 손님 월드컵 32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 월드컵의 목적은 더 진상인 걸 찾는 거겠죠? 일단 무료 커피만 뽑아먹고 가는 손님, 이건 일단 손님이 아니죠. 도둑이잖아요. 이거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른쪽은 주문 오래 걸리는 결정장애 손님. 이거는 이 예시 같은 매장이면은 매장에도 책임이 있다입니다. 만약에 이 예시같이 메뉴판을 정말로 이렇게 꾸민 매장이라면 이건 매장에도 책임이 있다. 결정장애를 만들어낸 것은 손님이 아니라 매장이다. 이것 봐. 펠레치즈 떡볶이, 펠레치즈 라볶이, 펠레치즈 쫄볶이 다 다른 음식이긴 한데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정신 나갈 것 같잖아. 밥 기타도 있어요. 밥 기타. 자, 메뉴를 이렇게 만들면은 주문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진상 손님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걸 결정하겠습니다. 자, 왼쪽 본인이 잘못 주문하고 음식 나오니 바꿔달라는 손님 많이 겪어봤죠? 그다음에 오른쪽 반찬 많이 가져가서 다 남기는 손님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둘 다 많이 경험해봤어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제로 해소하려고 매장들이 요새 뭐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모든 매장이 다 하고 있진 않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한 1년 반 전쯤에 서버들에게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거나 메뉴명을 본인이 잘못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옷깃 같은 거에다가 짧게 꼽아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녹음기 같은 거를 끼고 운영을 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우겨가지고 약간 악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꿔달라고 하면서 그냥 주면 일단 푸드코스트 손해고요. 보통은 그게 꼴배기 싫어가지고 가져가면은 어차피 못 팔고 그냥 먹읍시다 이러고 진상을 2배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악질한테 걸리면 굉장히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차적인 진상이 더 생긴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찬 많이 가져가서 다 남기는 손님인데 사실 이거는 반찬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 셀프바를 이용한다는 거죠. 셀프바를 이용하면은 이거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매장에서 셀프바를 이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안 했을 때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이런 반찬류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주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찬을 더 가지고 가지고 남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도적인 거밖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남으면 환경 부담금을 낸다는 거 대부분의 식당에 써있죠. 특히나 백반집이나 뷔페집 이런 데에 보면은 음식 남기시면 벌금 있습니다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환경 부담금을 받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 싸움 나거든. 이것도 이제 환경 부담금을 받으면 페이지 2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제 진상이 악화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식당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조금 더 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왼쪽입니다. 왜냐? 반찬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셀프바니까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오더가 꼬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같아요. 자, 이제 말없이 술이나 음료 자기 테이블로 가져가는 손님, 그리고 셀프이고 몸 불편하지 않은데도 꼭 가져와달라는 손님. 이거는 명확해요. 사실 명확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아. 왜냐? 말없이 술이나 음료 자기 테이블로 가져가는 손님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왼쪽은 한가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바쁠 때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일손을 덜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선심을 썼다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여러분 또다시 도둑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 여기 앞에 말없이가 붙었잖아요. 가져가는 거는 노동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고마울 수 있어. 근데 말없이 가져가면은 매장 측에서 진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셀프이고 몸 불편하지 않은데도 꼭 가져와 달라는 손님. 이건 진상이죠. 셀프잖아. 우리가 셀프를 왜 써?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밥값이 더 비싸져야 돼. 이렇게 가져와라고 한 사람들은 500원씩 더 내십시오 하면 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 더 진상 측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왼쪽 몰래 포장해 가는 손님. 자, 오른쪽 화장실 더럽게 쓰는 손님. 제가 이 몰래 포장해 가는 손님은 종류별로 다 봤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심지어 뷔페 식당 같은데 락앤락을 가져와가지고 그 안창살, 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잡채 이걸 꾹꾹 담아가지고 핸드백에다가 넣어가. 근데 그 핸드백이 구찌, 샤넬, 프라다 이런 거야. 있는 사람들이 더해. 이 몰래 포장하는 손님 같은 경우에선 매장에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10명이 먹을 거를 이렇게 싸가버리면 경제적인 손해가 아주 크다. 왼쪽도 일종의 도둑이야 이거.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무한리필인데 내가 얼마큼 먹던 무슨 상관이야 하면 보통 그런 매장에는 포장이 안 된다고 써있어 이렇게. 안 들어. 왜냐면 진상들은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입니다. 말이 안 통해.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교화되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끝까지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 그래서 진상이다. 밥도둑. 레알 밥도둑. 자, 오른쪽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손님.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정말 뭐 특히나 대학로 술집 같은데 이런 쪽에서 아주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개강이나 종강 시즌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장에 크게 문제가 가진 않습니다. 굳이 금전적인 손해나 그런 걸 따지자면은 왼쪽이 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긴 한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오른쪽은 이제 어느 정도의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왼쪽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오른쪽은 알바에게 보너스를 주면 된다. 자, 테이블 심하게 더럽히고 가는 손님과 뻔뻔하게 밥 달라는 노숙자. 일단 뻔뻔하게 밥 달라는 노숙자는 경찰을 부르면 해결이 돼요. 보통 이제 대응을 잘 못하시는데 이런 거 그냥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거를 요구하는 영업 방해 행위, 무단 점거 행위 이런 거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심하게 더럽히고 가는 손님. 이건 이제 매장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이 테이블 더럽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왜? 여기 보시면은 다 매장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잖아요. 정말로 진상들은 뭘 하냐? 집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여기다 버리고 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집들은 검은 비닐봉다리나 흰 봉다리에다가 집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잔뜩 가져온 다음에 테이블 밑에다가 쓱 두고 가요. 그런 거를 많이 봐왔던 저로서는 그냥 매장에서 나온 음식으로 쓰레기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양반일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진상이냐라고 매장 입장에서는 왼쪽은 더 열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꼬라지를 보면은 나가기 전에 찌라도 하거든요. 내 이미 나갔기 때문에 화를 풀 길이 없다. 왼쪽이 열받는다. 자, 왼쪽에 서로 계산하겠다고 싸우는 손님. 오른쪽은 명당 찾아 테이블 자주 이동하는 손님. 명당 뭐야 이거. 서로 자기가 술값 내겠다고 말다툼하다가 흉기까지 휘두른 절친들. 이거는 뭐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서로 개선하겠다고 싸우는 손님. 귀여운 수준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뉴스까지 가면 좀 곤란해요. 갑자기 흉기까지 휘두르면 곤란한데 보통은 제가 낼게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2-3분 내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2-3분 동안 이제 계속 그거를 봐야 되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좀 내라 그냥 아무렇게나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가지고 음식 치우고 손님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카드 가지고 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 심지어 어떤 애들은 카드를 한 10개 정도를 쥐어줘요. 뽑아주세요 이래. 그럼 진짜 짜증나네. 아무나 내지 뭘 지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뭘 뽑아달래. 이거 많이 한단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들이 뽑으십시오. 그냥 알아서 한 놈이 결제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명당 찾아 테이블 자주 이동하는 손님. 자, 요거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면 보통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가 문제냐? 테이블을 치워야 되잖아. 세팅도 다시 해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또 이제 를 합니다. 그 음식도 다 옮겨주고 특히 고깃집 같은 거 불을 옮겨야 된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옮기면 굉장히 빡치죠. 근데 해줘야 된단 말이야 또. 그래서 오른쪽이 더 귀찮다고 볼 수 있다. 자, 왼쪽은 노쇼. 자, 오른쪽은 안 가져온 물건 잃어버렸다고 우기는 손님. 일단 노쇼는 여기는 이제 어떤 음식이 손해를 받는지 봅시다. 여기는 사실 맥주랑 소주는 다시 냉장고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뭐 테이블 세팅이야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찬들이에요. 기본 찬들 있잖아요. 파절이, 김치 이런 거. 손님 안 오면 이거 다시 못 씁니다. 이거 다시 쓰면 음식물 재활용이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이 손해가 났다. 그리고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 음식물 손실 추가로 발생하고, 이 노쇼는 매장에서 좀 치명적입니다. 뭐 이런 고깃집뿐만 아니라 특히 파인다이닝급 이런 데로 가면은 예약 상황을 보고 고기류를 전부 다 손질을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오면 이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매장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PA 범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식당이 어플 같은 거를 써가지고 예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플을 사용을 하려면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상에서 예약 취소 이런 거를 다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이 노쇼를 자주 한 고객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당 어플을 못 쓰게 막을 수가 있죠.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곤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상을 떠나가지고 약간 좀 영업적으로 타격이 좀 심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안 가져온 물건 잃어버렸다고 우기는 손님은 이거는 아까 돈 늦게 내는 손님하고 약간 좀 비슷한 거예요.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찾아줘야 되니까. 그냥 안 가져온 물건 잃어버렸다고 하고 징징거리면은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여기 직원이 훔쳐간 거 아니냐 물어내라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죠. 양쪽 다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이거는 아주 초진상적인 거는 좀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노쇼가 더 열받는다. 자, 왼쪽은 욕설하는 손님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구사항 많은 손님. 요구사항 많은 손님은 어떤 손님이냐면 비건인데 육식 레스토랑을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비건 레스토랑이 아니잖아. 왜 일반 레스토랑에 와서 비건을 찾는 거야? 난 당신이 비건을 하던 말던 그건 당신의 권리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왜 일반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메뉴를 비건으로 바꿔달래?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해줘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VIP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중동의 왕자이거나 할리우드 스타거나 VVVIP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국제 필름 페스티벌이라 가지고 토론토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TIFF 할 때 이런 레드카펫에서 나가기 위해 가지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와가지고 묵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정말 빌지에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옵니다. 뭐 우유 대신에 두유를 써야 되고 두유도 무슨 오가닉 두유 써야 되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바도 슈가만 써야 되고 깨알같이 적혀가지고 와요. 근데 의외로 하는 재미가 있어요. 또 뭐야 이거 미친 놈이잖아 하는데 뭐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재밌어요. 도전 과제 같은 느낌이지. 약간 좀 신화 레이드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션을 굉장히 잘 맞춰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주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먹은 비건 파스타 중에 가장 맛있었다 이러면서 이런 리스펙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나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뿌듯함이 있는 그런 거랄까? 근데 왼쪽은 별로 뿌듯함이 없죠. 욕설을 하면. 그래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차 딱지 떼이고 짜증내는 손님 경찰 부르면 됩니다. 이 사법체계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민중의 지팡이로 후려치면 됩니다. 이거 뭐 어떡하라고. 주차 위반 딱지를 내가 뜯었냐? 아니잖아. 국가에서 뜯었을 거 아니야. 그럼 국가에다가 항변을 하라고.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뜯었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국가에다가 넘기면 됩니다. 식당에 오래 앉아있는 손님들 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시간 이상 있을 시 딱지를 못 떼기 때문입니다. 손님 2시간이 넘었습니다. 비빅 벌금을 부과. 이게 안 돼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회전율이 중요한 식당 같은 데에서는 빨리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욕설 맛집이 나오는 거예요. 짱들아 빨리 먹고 나가.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식당 물건 훔쳐가는 손님, 그 다음에 서로 시비부터 싸우는 손님. 이 서로 시비부터 싸우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영업 방해와 폭력으로 민중의 지팡이를 손하면 됩니다. 그냥 법을 어기는 행위지 음식점 내에 무슨 룰 같은 걸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권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영업 방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식당 물건 훔쳐가는 손님 절도 vs 폭행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형량이 높습니까? 폭행이 훨씬 더 형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만 또는 흡연실만 이용하고 가는 손님. 자, 오른쪽은 컵이나 식기에 쓰레기 버리는 손님. 컵이나 식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손님은 사실 진상 측에도 못 깁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정리를 하는 수순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기 서버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수순입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테이블에 있는 쓰레기를 한 접시에 모아 담아가지고 그거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진상 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손님이 아니라서 일단 오른쪽을 고르겠습니다. 자, 본인이 소금 넣어 음식간 잘 못 맞추고 짜다는 손님. 시끄러운 손님. 시끄러운 손님은 고성방과 고성방가로 민중의 지팡이를 소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이제 동조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인들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만능 지팡이를 사용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바쁘냐. 자,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사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테이블에서 다 걷어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에드워드 권식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인분 시켜서 여러 명이서 나눠 먹는 손님, 그리고 외부 음식 가져와서 먹는 손님. 이거는 둘 다 돈과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레스토랑에 똑같은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객단가를 떨구기 때문에. 객단가는 게 뭐냐면 테이블에서 발생한 총 매출을 사람 수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1인분을 시켜서 여러 명이 나눠 먹는 손님들은 두 번째 경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다는 거는 외부 음식을 가져온 만큼 음식을 안 시킨다는 얘기니까 한 명이 시켜서 여러 명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쪽이 더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른 손님 물건 훔쳐가는 손님. 왜 이렇게 절도와 폭행이 많죠? 제 얘기라 음식점 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음식점 하기가 이렇게 빡셉니까? 뭔 32개 중에 거의 한 10개가 절도와 폭행이야. 이게 뭐야? 음식점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여기서 먹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깨진다면은 아주 머리가 아픈 경우다. 다른 손님 훔쳐가는 손님. 이거는 물건을 훔쳐가는 손님 때문에 아까 지나왔던 경우가 발생을 하죠. 제가 가져오지도 않은 물건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져온 거였고 다른 손님이 훔쳐가는 아까 것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시너지.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면 여긴 신발을 바꿔치기 했지만 이거는 맥주병으로 머가리를 깼다. 이게 좀 더 문제가 되겠다. 자, 파워 블로 거지와 이물질 넣고 적반하장하고 가는 손님. 뭐 이물질 넣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봤죠. 거의 다 먹은 거에다가 벌레를 집어넣고 새 거 주세요 이러는 경우.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매체에서 혐오 기사를 많이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파워 블로거지. 나 파워블로거야. 마치 요즘으로 따지자면 나 100만 유튜버야. 서비스 안 주고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무튼 저는 이 파워블로거즈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매장에 실제로 파워블로거즈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가지 트집을 잡더니 자기한테 돈을 받으면은 이 식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악평을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악평이 올라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민중의 지팡이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따로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물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뭐 케이스만 본다면 오른쪽이 좀 더 진상이다. 자, 왼쪽 직원 간식이나 식사 달라는 손님. 이 주로 점심쯤에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옆에서 밥 먹고 있으면 어이 그거 먹는 거 뭐예요? 나 좀 줘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10시쯤부터 오셔가지고 소주 한 3-4병씩 까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경우인데 자, 오른쪽 같은 경우 옆이나 다른 음식점들과 비교하는 손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비교는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비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옆집 철수는 이번에 뭐 성적이 좋게 나왔던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 들으면 인간이 이상 빡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왠 줄 알아요? 비교를 하고 돈을 안 낼 수는 없거든. 옆집이 서비스가 더 좋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돈을 안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내면 민중의 지팡이를 소환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뭐 다음에 그럼 오지 마라 젠장 이러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오잖아요. 그 사람은 단골 고객입니다. 잘해드려야 돼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간식이나 식사 달라는 손님. 뭐 드릴 수 있어요. 뭐 옥수수 같은 거 먹다가 하나 드리고 단골로 만들면 됩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둘 다 이제 단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주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빡침이 생깁니다. 차라리 오른쪽을. 자, 이제 16강까지 왔네요.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열받는 경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더럽히고 가는 손님들, 셀프인데 꼭 과자 달라는 손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망상이 있는 거죠. 망상. 왜?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망상이 있는 경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장난감을 치우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차일드후드 PTSD. 에이씨 음식점에 가서라도 내 마음껏 장난치고
치워야지 이래가지고 내 어린 시절의 PTSD가 터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마음이 아픈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번 갖다 주면 되지만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치우는데 굉장히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그 왼쪽이 케이스 상으로는 더 짜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쇼와 욕설하는 손님. 자, 오른쪽은 그래도 왔어요. 하지만 왼쪽은 안 왔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열받죠? 오른쪽이 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왼쪽은 욕설을 내가 하지만 오른쪽은 욕설을 내가 듣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컵이나 식기에 쓰레기 버리는 손님, 그리고 오른쪽은 본인이 소금 넣어. 이거는 너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랬죠? 소금을 다 치워버리면 된다. 자, 왼쪽은 본인이 잘못 주문하고 음식 나오니 바꿔달라는 손님, 그리고 오른쪽은 이물질 넣고 적반하장하고 가는 손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왼쪽은 오른쪽의 하위 호환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꿔달라는 거예요. 앞에 잘못 주문하고가 아닙니다. 음식을 바꿔달라는 거죠. 주방에서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만들었던 음식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을 넣고 어디까지 적반하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근데 왼쪽은 짬뽕을 시키고 짜장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주방에서 매우 싫어하고, 주방에서 그러면은 홀에다가 화를 냅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난 제대로 들었다고. 아, 알았어. 일단 해주죠. 손님도 열받고 나도 열받고 서비스도 열받고 금전적 손해도 나고. 오른쪽은 모르겠어요. 장사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가는데 돈을 안 낸 거야 뭐야. 돈을 안 냈으면 민중의 지팡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왼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타격이 심할까요? 왼쪽은 객단가, 이 한 사람의 객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올 손님들에 대한 피해도 같이 발생을 하죠.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이 사람이 다 그냥 독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더 열받는다. 자, 옆이나 다른 음식점들과 비교하는 손님, 단골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관심이 있어야 깐다. 네, 왼쪽은 단골로 바꿀 수 있지만 오른쪽이 단골이 되면 여기 식당이 아니라 파이트 클럽이 되므로 오른쪽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앉아있는 손님과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손님. 여기 파이트 클럽이 또 있네요.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으면은 도서관이 되지만 오른쪽은 파이트 클럽이 되기 때문에 파이트 클럽 컷. 술 처먹고 난동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갑자기 1번이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보니 선녀다. 주문 뭐 마음껏 하세요. 뭐 음식 늦게 나오면 네 탓이겠죠. 이제 와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지만 주문 오래 하는 것은 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히 선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8강입니다. 이건 명확하죠. 오른쪽이 상위 호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벌써 컵이나 식기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명 다투다 끓는 음식 얼굴에. 이게 뭐야? 좀 오묘하네요. 파이트 클럽이긴 한데 서로 시비 붙어서 싸울 경우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이 사람들은 음식을 시켰잖아. 일단 음식을 시켰으니까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릇이 깨지고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다 들어가면은 이 손님들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겠지. 개꿀이네? 여러분 보세요. 이종 격투기를 볼 수 있는 식당 어때요? 이종 격투기를 보면서 맥주와 치킨 윙을 즐길 수 있어. 쉽지가 않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요거는 명확하죠.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면 욕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상위 호환이다. 드디어 여기가 돼서야 그나마 음식점 진상 같은 케이스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대체 이거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됐다면 요 정도로 해야 적당히 진상 손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죠.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럴입니다. 이거를 싸간 다음에 그 옆집 순이네 엄마, 윗집 영희네 엄마, 아랫집 철순의 엄마한테 갖다 주면은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 같이 와서 4배로 싸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식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오른쪽 봅시다. 만약에 명당을 찾아가지고 자주 이동하는 손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왼쪽이 여러 명이 생기면은 레스토랑이 망할 수 있다. 오른쪽이 명당을 찾아 테이블 자주 이동하는 손님이 많을 경우 어떻게 돼요? 한신포차가 되는 거죠. 명당을 찾아가지고 자꾸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게 되죠. 이 손님도 만나고 저 손님도 만나고 하면서 한신포차가 된다.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왼쪽이 더 진상이다.
자, 4강입니다. 몰래 포장해가는 손님 대 파이트클럽 개장. 둘 다 망한 게 있는 케이스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음식점 진상 손님 월드컵의 결승은 음식점 진상 대 진상이 싸워야 되지, 이런 민중의 지팡이에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올라가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케이스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범죄 케이스이므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니까 음식점 진상 손님 월드컵 결승전 같죠. 왼쪽과 오른쪽의 파이트 클럽이면은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테이블을 심하게 더럽히고 가는 손님이 레스토랑에게 주는 피해는 어떤 걸까요? 이걸 치우는 사람이 일진이 사나워지겠죠. 그럼 그 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종업원이 자기를 막 하대하면서 막대해.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떤 걸 하겠어요? 불친절하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 제가 집에서 아이패드를 가져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니까 몰래 냉장고에서 술도 갖다가 마시고, 그러면서 술이 올라오니까 파이트 클럽도 개장하고, 그리고 어떤 고객은 그런 화를 내기 싫으니까 이 레스토랑 X 봐라 그래가지고 몰래 포장까지 해가고. 그죠? 아까 그 16강에 있었던 케이스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진상이 진상을 만들어내는 무한 진상의 굴레라는 거지. 그래서 테이블을 심하게 더럽히고 가는 손님은 우리가 오늘 알아봤던 32강 중에 한 20개 케이스 정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몰래 포장해 가는 손님은 나비 효과에 의해서 발생된 손님이다. 그래서 음식점 진상 손님 월드컵의 정상 결전은 테이블 심하게 더럽히고 가는 손님이다. 이 X발새끼들. 아무튼 그렇고요. 즐거운 월드컵이었습니다.